안녕하세요. 날씨 오늘 괜찮죠? 따, 좀 따시네요. 오늘 진도는 부동산 거래 정보만 하면 되죠. 123페이지.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앞에 97페이지 고용인 있죠? 고용인 있고 넘겨보시면 인장 등록, 협회업 중개 계약 그것만 복습하죠. 자, 고용인은 사원 임원하고 달리 도와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수제한이 없다, 그죠? 안 도와도 되고 둘 때 제한 없이 둘 수 있다, 그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이 있죠? 이 사람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앞에 배우신 게 무자격자는 하면 누구예요? 중개보조원.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하면 누구예요? 부칙이고,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 수행하면 어디에 해당? 자격증,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게 중개 업무죠. 같은 말이에요.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 수행하면 자격증,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고, 야는 대여 받은 자겠죠.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서 계약 쓰면 중개 업무 수행했죠. 대여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한 것처럼 보이려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죠. 자기가 수행한 형식은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죠. 무자격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이니까 대여이다. 앞에서 배우셨고, 고용인을 두었다. 고용한 때 신고하죠. 고용신고는 소속은 어떤 교육을? 실무교육을,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종료는 해고죠. 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고용인 관계는 중개 업무와 관계 있나 없나요? 고용인은 소속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중개 의뢰인을 데리고 현장 안내로 또 도와주죠. 중개 업무 관계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고용인 관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 안 하거나 종료신고 안 하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앞에 배우신 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아도 뭐 제재가 뭐요? 고용인 하면 다 제재가 업무 정지요. 외국인을 둘 수 있나 없나요? 외국인을 고용신고할 때는 외국인은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는 그 경우나 외국인을 고용신고할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져와라, 그죠?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조건이 주어지면 행위자는 고용인이고, 업무상 행위는 하게 되면 행위자인 고용인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조항은 두 가지가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이 있고 추정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 있죠. 이렇게 나누었어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다가 어떤 위반 행위한테 양벌이고 어떤 사후진대 간주 규정인가?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함에 있어서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어디에 해당하는? 양벌 규정. 징역형이나 벌금형, 줄이면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 때만 양벌 규정 적용.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형벌 위반행위 한 때만 양벌이면, 형벌이 아니면 다 어떤 규정? 간주 규정.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 손해배상 책임은 형벌 아니죠? 간주 규정.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하다가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처럼 행정 처분도 형벌이 아니죠. 요 두 가지는 간주 규정. 요건 형벌은 양벌 규정.
학원에 수강생이 억수 많으면 자리 잡으려고 8시 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 아직까지 다행이다.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 아닌데 수강생이 좀 다행. 자, 그러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고의과실을 한 불법 행위자는 책임이 있고 얘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간주 규정은 고용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입은 당사자 보호 취지니까 네가 직접 손해를 간 건 아니지만 기업 공인중개사도 간주 규정에 의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는 고의과실을 행한 고용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간주 규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을 했다면 손님은 보호되었죠. 배상한 만큼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간주가 된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간주 규정은 재산상 손해입은 당사자 보호 취지야. 오늘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 배상 능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그 경우에 대비해서 등록 절차에서 업무기준의 보증 설정이 되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보증기관이 배상했다면 보증기관은 보증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줄임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무과실이면 배상 책임이 없다. 간주 규정하고 추정은 다르다고 했죠. 간주가 되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책임지라 그 말이죠. 무과실인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직접 법을 위반했죠. 징역형인 3-3, 1-1 들어봤죠. 사고치면 법원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벌금형 선고할 수 있죠. 징역형인 검거 이상의 형에 선고하면 결격이죠. 검거형 선고, 징역형 선고 줄이면 검거 이상의 형에 선고받으면 결격이고 뒤에 나올 말이 뭐야?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중에 결격이죠. 아니면 이 법을 위반한 고용인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할 수 있죠. 벌금형 나오면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결격이죠. 3년 동안. 그러니까 고용인은 직접 법 위반 행위자니까 징역형을 선고받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결격인데 양벌규정 재판하겠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해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벌규정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과실이 있으면 뭐는 없고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은 없고 3천만 원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과한다. 그죠? 여기가 3-3 사고 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1-1 사고 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죠? 벌금형만 과하지 징역형이 없다고. 그러니까 재판해 보니까 무과실일 수가 있죠. 당연히 징역형 없고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죠. 양벌 규정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직원 관리 감독성의 과실 때문에 벌금형 받게 되면 결격이다 아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결격이 되려면 직접 이 법을 위반한 자가 결격이고 양벌 규정은 위반 행위자가 아니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어서 벌금형 받아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여기 벌금형을 500만 원 선고하면 여기도 항상 500만 원이다. 동일한 금액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재판 결과 과실이 있는 만큼 주겠단 말이지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조항이 2개 있는데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이 있고 적용되는 것이 다르죠. 형벌만 양벌 규정. 형벌이 아니고 나머지는 간주 규정이다. 그렇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무과실이다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무과실이어도 간주 규정이 되니까 배상 책임은 있다라고 해야 되고 무과실이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기억나죠?
혼자 하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중경위에 사용하는 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라 그 말은 사용할 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장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했다면 등록해야 되죠. 며칠? 변칠 동칠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이니까 중개뭐 관계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 의무자죠. 소속은 자격 정지. 인장은 등록해야 한다 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등록 의무가 있죠.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가 있고,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하죠. 이런 걸 요즘 잘 모르니까 고용신고할 때도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시험 나왔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것이 인장 등록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스캔 떠가지고 제출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문서 등록할 수 있다.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그럼 등록할 도장은 법인이 아닌 자는 도장에 제한이 있다 없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하고 소속은 법인이 아니죠. 이 사람이 등록할 도장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죠. 반드시 인감증명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 거 아니죠. 인감 도장도 가능하고 다른 도장도 가능하고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크기는 7에서 30mm 있는 인장. 그죠? 법인은 하면 어디 가기를 말해요?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하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구분해야죠.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 인장? 대표자가 일을 해도 찍을 때는 법인,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이면 법인 자체 인감을 등록해 찍어야지 대표자만 되죠. 주된 사무소는 예외 없이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법인의 분사무소니까 원칙은 상업등기 법인의 인장을 등록의 원칙이죠. 그 인감도장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분사무소는 한 개 더 허용한다.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한 개 더 주고,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법인의 인정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정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도장을 한 개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한 개로 해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X.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정을 등록해야 한다. 틀렸어요.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야.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뭐만 하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의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니까 법인만 인장 등록할 때 법인의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은 어디만 써요?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만. 여기는 인감 도장을 꼭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은 여기 못 쓰고 법인만 쓰는 거예요. 휴업 신고해야 한다. 얼마부터? 3, 5월 초과할 때부터 신고하죠. 휴업 신고는 미리 해야 되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해야 하네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는 것도 휴업이죠. 그러니까 미리 뭐 해야 한다? 휴업 신고해야 한다.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해야 할 기간은 3월 초과부터 신고.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제한이니까 6월. 4개월이면 신고하죠. 5개월 신고하죠. 원칙은 6개월까지만 받아주겠다는 거죠. 예외가 있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하여 휴업 신고를 받아주지만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재개 신고해야 한다. 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뭘 한 다음이요? 휴업 신고를 한 다음에 나눈 것이 재개 신고고 변경 신고이죠. 2달 휴업이면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 말은 가게 등록증 걸어두고 문 닫았다가 열면 되죠. 가게 등록증이 걸려 있으니까. 그 재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재개하려고 보니까 가게 가니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으니까 등록증 차단하기 위한 절차가 재개 신고니까 휴업 신고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고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자기가 언제 가게 문을 다시 열겠다는 건 자기가 결정하죠.
어쨌든 기간 중 재개하든지 기간 만료 재개하든지 등록증 찾아와야 되죠.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죠. 그러면 재개 신고 하러 간 목적이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네. 그럼 등록증 반환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에 반환. 즉시 반환. 휴업 신고를 4개월 했죠. 4개월 휴업 신고 기간이 끝나도 재개가 안 되겠다. 그 말은 휴업 사유가 길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신고한 기간을 바꿔야 되겠네. 그게 변경 신고.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 그죠? 그러면 이건 휴업 신고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재개 신고가 변경 신고이면 재개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를 말 들어가면 안 되죠. 3월 초과 휴업 신고도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한다면 폐업하고자 할 때도 미리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죠. 3월 초과 휴업 신고이거나 폐업 신고할 때는 뭘 가져오라고?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하니까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재개나 변경 신고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신고서만 가져가니까 전자문서 할 수가 있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중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계약 알선랑 관계없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면 제재가 다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중개 의뢰인과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은 의뢰인인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맡기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면 민법에서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여러 제도가 있죠. 위임계약도 있고 도급도 있고 대리권 수요도 일 맡기죠. 대법원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법률관계인 중개계약은 민법상 뭐와 같다? 위임과 같다. 위임과 같다는 말이니까 중개계약하고 위임계약은 공통점이 있겠네. 위임계약을 한 수임인이 사무처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하듯이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게 공통점.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계약이죠.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가서 중개계약을 할 때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특정한 부동산 한 사람만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체결하는 계약이 전속. 시험은 여기 나온다 그랬죠.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게 한 제도가 전속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에게 맡길 때 일일이 계약서 쓰지 않고 구두계약하죠.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서면계약도 계약인데 증거로서 기능 못하죠. 다수의 부동산에게 풀 때 의뢰인 한 사람이 다수에게 일을 맡길 때 보수를 다 보장해요. 보수를 다 보장했다는 뜻은 아니고 가장 먼저 경쟁적으로 중개해서 가장 먼저 계약서를 쓴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주겠다는 제도가 일반이죠. 그러면 일반 중개에 계약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가 보장이 안 되니까 법에서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단점이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 계약 규정을 보니까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다수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의뢰인이 일을 맡길 때 일반 중개 계약서 한 장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작성에 요청만 할 수 있지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그랬죠. 작성 요청을 받아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은 있죠. 어떤 가격?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예정 가격을 기재하고 예정 가격에 대해서 보수도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위치, 중개대상물 규모, 그 밖에 전수사항,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은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더 의무가 있고 여기는 전속 중개계약은 니한테만 맡길게 니 보수는 보장해줄게 그 말이죠.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무가 두 가지 되어 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일반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되어 있다? 네 가지. 구두계약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를 영해성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가 있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는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이 있으니까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죠?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를 낭비하더라 그 말이죠. 그럼 몇 년 보존하고? 3년 보존. 중개계약부터 이제 중개업무죠. 그러면 앞으로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처럼 서식을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나면 이게 다 제재가 뭐예요? 이게 중개업무냐 이게. 업무정지에 다. 최근 시험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6개월 만에 폐기했다. 그러면 3년 보존 의무 위반이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적극적인 의무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전속중개계약하게 되면 이거 꼭 기억하실 게 세 번째예요. 매도임대인과 전속중개계약하게 되면 매도임대인과 개업공인서 갑이 전속중개계약하게 되면 매도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내놔야 되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내가 확보한 물건의 조건이 이러합니다 라고 몇 가지를 7가지를 이미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내놔라 그 말입니다. 내놓게 되면 물건 찾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조건 맞춰보고 조건이 맞으면 연락 오겠죠. 공동중개하자고.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맞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중개하면 손님을 위해서 이익이 되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공개해야 되겠죠. 어떤 가격? 예정 가격. 물건에 관한 7가지를 공개하란 말이죠. 그 중개대상물에 건저당이 있다, 압류가 있다. 그 압류는 물건에 관한 정보에서 공개하지만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은 사람에 관한 정보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다시 문서 통지하자. 공개할 때 며칠 걸리고 7일 걸리고 공개한 때 나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다.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문서 통지해요. 예외가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마라 할 수 있나 없나요? 비공개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으면 이때만 공개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속중개계약하게 되면 정보 공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해버리면 요것만 등록 취소 사유예요.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했죠.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연락이 없을 수 있죠. 물건이 좋으면 경기가 안 좋아도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손님은 계약이 이루어질까 깝깝하겠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통지해드린 내용대로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연락 와서 어떻게 조건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한다. 그죠? 요 4가지는 누구 의무라고요? 전속중개계약한 개업공인사의 4가지 의무이지 일반 중개계약한 개업공인사에게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고 보존 의무, 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없다. 그럼 정답은 문제에서 4가지인가 아닌가를 골라서 여기 전속이면 해야 한다 맞고 4가지인데 일반에서 해야 한다면 틀렸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전체 의무사항 중에서 현재 일반 중개에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에게 4가지만 딱 의무가 더 있는 거야. 4가지가 아니고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 4가지 빼고 나머지 얼마든지 의무가 있겠죠. 사무소 이전 신고에 의무가 많을 거 아니야. 그건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한대.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이 4가지가 있다면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2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에 계약한 의뢰인보다는 전속 중개에 계약한 의뢰인에게 2가지 의무가 더 있다. 의뢰인이 이미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특정한 부동산 정에서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은 가능해요? 전속은
전속은 니한테만 내놓겠댔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계약 위반. 의뢰인이 이미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또는 특정한 기업 공유인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개 계약한 부동산 일체 통하지 않고 자기가 비록성에 광고 낼 수 있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은 가능하고 전속은 여기에 전속의 특징이죠. 여기에 일반의 특징이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딱 요것밖에 없어요.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죠.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하고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 의뢰인에게 그래 상대방을 속였죠.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상대방을 소개받으면 조건이 맞으면 소개해준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면 되죠. 조건이 맞는 의뢰인이 보수를 안 주려고 소개해준 기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둘이 몰래 직접 거래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어요. 요거만 허용된다 그러면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다든지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제하고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니까 이때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죠. 위약금은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보수가 계산되겠죠. 중개보수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대. 여기는 허용되죠. 허용돼서 위약금 주는 것은 아닌데 일반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를 이행할 때 정보 공개할 때 비용 들죠. 문서 통지하고 통지할 비용 들죠.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네 가지 의무가 없다 그러면 비용 발생이 없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위약금이 아니지만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정보 공개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된 비용이 있다 없다.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그죠? 소요된 비용은 위약금이 아니죠. 중개보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요 두 가지는 누구 의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이 네 가지뿐이고 기타는 공통이다 하듯이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도 몇 가지만 두 가지만이고 두 가지가 아니면 공통이다. 그죠? 여기에 전주까지 배운 내용이죠. 복습한 거예요. 복습 시간이 좀 길긴 길다. 그죠? 길어도 괜찮아요. 아니 당연히 괜찮겠죠. 제가 부담이지. 진도 나갈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 지금. 그래도 4월까지 이렇게 해드릴 거. 4월까지 이렇게 하시면 아침에 복습 들으시고 끝날 때도 다 정리하고 하면 인이 좀 100일 거예요. 다른 과목보다는. 공을 좀 덜 들여도. 자, 오늘 진도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그죠? 정보망은 나오면 뭐 매년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판례 없이 법 조문에서 함정파니까 법 조문에서 함정파는 것은 반드시 맞추셔야 돼.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은 어디 끼우시는가? 142페이지 거기 끼워 놓으세요. 142페이지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요 교재 구성으로 보면 뒤에 확인 설명서라는 게 뒤에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걸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저기 뒤에 358페이지에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시면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떼어서 공부하면 공부량이 많아져요. 확인 설명 배우신 김에 확인 설명서를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358페이지 뒤에 가니까 확인 설명서 있죠. 거기에 가서 배우지 말고 확인 설명할 때 같이 암기할 건 아주 같이 암기하는 게 맞아요. 교재 구성이. 거기 140 몇 페이지요? 거기 끼워 놓으세요. 142페이지에. 잘 보존하시고. 자, 오늘 진도가 12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앞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뭐 해야 되고 정보 공개해야 되죠. 정보 공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일간신문도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도 공개할 수 있죠. 그 전에 들어보신 것은 기득권 인증받은 부칙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니죠. 사무소 기준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기준이죠. 특별시 광역시 도 제한받고 있는 부칙도 지금 보시게 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망을 이용하면 현재 보고 있는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었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대상물이면 업무 지역이 특광도 이어도 공개된 것까지는 중개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들다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기업 공인중개사끼리만 가입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방금 전에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매도 임대인이 내는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는데 내가 확보되어 있는 손님이 없으면 중개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기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하는 망에 올려놓으면 망에 가입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 찾고 있을 수 있죠. 내가 내놓은 물건을 보고 조건이 맞으면 연락을 해서 서로 공동 중개하십시오. 그게 정보망이에요. 그럼 결론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야. 거짓 공개도 업무정지. 뭐 거래가 이루어지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어쨌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하고 정보망 나오면 뒤는 제재는 업무정지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하실 때 박스 밑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 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누구끼리만 기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 그게 답이요. 정보망 할 때는 거래 당사자는 의뢰인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기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정보망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 당사자 X3 적어보시고 기업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정보 교환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기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이다. 그 다음 밑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기시고 124페이지 위에 표 있죠. 거기 이전에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정보망을 통해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3, 4월 때를 보시도록 하고 밑에 이제 4번에 정부 공인중개사법의 태도 공인중개사법의 태도란 말은 필요가 없고 거기 둘째 줄 가시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 말은 나중에 실문 나가시면 정보망이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망도 있지만 지역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아요. 지역망을 구축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이제 지역망은 여기 공인중개사법 지정 대상이 아니고 좀 더 요건 나오겠지만 우리 법에 의한 망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사람을 모아야 돼. 그 요건이요. 그러면 울산 광역시 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지정을 받지 않고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주로 이제 시험 나오는 것이 밑에 하단에 거래정보사업자 있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 이름이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그럼 다시 지정은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다시 누구끼리만? 기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의뢰인 들어가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함정을 짚어서 계속 X를 자꾸 적어보시라고. 거래 당사자 X. 둘째 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밑줄. 목적 조항 보니까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목적이죠. 그러면 끝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줄이면 거래정보사업자를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은 나오고 누구끼리만? 기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이고 뭘 위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 거기에 괄호체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세 가지 체크하시고 요즘에 한 문제씩 괄호체기 문제가 나오니까 주택관리사 시험이 단답식 문제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2차 시험이. 뭐 그 이제 유형을 조금 따라가니까 괄호체계 문제도 우리 시험에 한 개씩 두 개씩 나와요. 괄호체계 문제가 어렵습니까? 어디 쓴다가 어렵습니까? 예, 그럴 리가 있는가? 괄호체계는 3개인가 4개밖에 없는데 어디 쓴다가 더 힘들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주관식이 더 쉽습니다. 시험은. 논술형이 쉽겠나요? 객관식이 쉽겠나요? 객관식은 뭐 맞추면 다 빵점이야. 논술식은 대충 적어놔도 빵점은 안 나와. 자,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이 올해까지 절대평가고 내년부터 상대평가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준비하는 사람 좀 있더만 보니까 보통 이제 중개사증을 따시고 주택관리사 시험을 많이 공부하죠. 주택관리사 시험 공부하시고 중개사 공부하기는 힘듭니다. 공부량이 많고 난이도 더 높아요. 주택관리사 공부, 중개사증 따시고 주택관리사 가시면 민법이 거의 중복이고 공법도 중복이고 과목이 다른 게 회계원리가 조금 힘들어 하시더만 보니까 상업폭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시설개론 있죠. 아파트 관리하려면 공고는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선생님들은 공구상에 가서 공고를 다 알아가 다 설치를 알아야 돼요. 그 과목이 좀 있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거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면서 공구상가 집에서 막 고치고 한다. 막 연습한다고. 아파트 관리 소장하시려고. 내년에 한번 준비해 보시고 내년에. 우리 학원 수강생 중에서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 공부하고 나중에 7월달에 8월달에 시험 끝나고 올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야간반인데. 자, 125페이지. 지정 절차. 그 위에 박스 있죠.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전형을 보시면 되고 지정 요건이 시험 나오겠죠. 지정 요건. 기억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밑줄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때 있지 법인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하게 되면 개인도 부가통신사업 신고했다면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개인 법인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밑에 다 있죠. 근데 법인 중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있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도 일단 법인이죠.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는 없어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하게 되면 업무 범위는 몇 조만?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야 되는 사람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이죠. 14조를 비우셨지만 14조 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이 있던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가통신사업자일 것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이면 촉함으로 충분함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불문하고 외국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 뒤에 괄호에 중개법인은 제외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법인이면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불문하고 지정받을 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빠지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중개법인은 몇 조로 제한받으므로 14조 제한받기 때문에 14조 안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없다. 거래정보망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그러면 딱 한 사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빼면 부가통신사업이면 다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그 다음 밑줄 가입 이용. 가입은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가입 이용 신청 요구하고 좀 이따 보시면 가입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말해요? 3사람 모두를 말하죠. 그러니까 부칙도 망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입 이용 신청을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는데 몇 명이나 모아야 돼요? 500명. 총 모아야 되는 숫자는 총수는 500명 이상이에요. 500명인데 500명은 지역적으로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별 최소 얼마씩? 30명 이상 모아서 총수는 몇 명? 500명 이상.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묶어가지고 지정망을 구축할 수 있어 없어요?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만 모으면 되니까. 그러면 각각 울산에서 최소 30명, 부산에 최소 30명. 총수는 몇 명이나 모아라고? 500명.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으기는 쉽지는 않겠죠. 선생들은 모으기가 쉽다고. 그잖아요.
전국에 수업 다니니까 망사업 할 수는 있다고. 제가 목표를 하는 게 망사업 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서울 쪽하고 아직까지 연결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서 올라갈 때 지방에서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서울 보내자 유학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부동산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아무리 좀 안 낫겠어요? 모르는 사람보다 수수료 한 2만 원이라 깎아주겠지. 2만 원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가입 이용 신청 그렇고 밑에 티것에 확보할 것. 네 번째 확보. 미음에 설비 확보할 것 돼 있죠. 그럼 사업하려면 가입은 이만큼 가입시켰다면 망사업하려면 직원도 확보하고 설비도 확보하라 그 말이죠. 확보해야 할 직원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 1인 이상. 그 다음에 함정이 누구를 자 그래정보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직원은 기업 공인중개사면 안 돼요. 확보해야 할 직원은 공인중개사. 가입 이용 신청을 받는 사람은 누구? 기업 공인중개사. 이걸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 한 사람하고 기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서 이용하니까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토부 장관이니까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한다 할 때 누가 정하는? 국토부 장관, 괄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할 것. 요건을 갖췄죠. 이제 갖췄기 때문에 지정 신청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당연히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밑에 둘째 줄에 국토부 장관 밑줄에게 제출.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신청 받았죠. 신청한 사람이 법인이다. 법인이 신청할 수 있죠. 법인은 등기한 사람 아니야? 그럼 법인이 신청할 때는 지가 법인 등기부 가져갈 필요 없이 지정 신청 받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면 있나요 없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을 법인이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법인이 하겠죠. 그러면 등록 신청 받은 설치 신고 받은 등록관청이 법인인지 아닌지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말은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지정 신청하러 갈 때는 뭘 가져갈 필요가 없다. 법인 등기번호 X다 그 말입니다. 요건에 법인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법인 등기부. 그렇게. 앞으로 법인 등기부 가져와라, 대장 가져와라 그런 말은 없어요. 다 전산망이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가져와라 그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업에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 되니까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했는지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해봐라 그 말이죠. 미연에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얼마? 30명 이상의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했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가입 이용 신청서 가져가야 되죠. 가입 이용 앞에는 항상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 차단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정 신청하러 서류 들고 가는데 500장에 들고 오라고 누가 제출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한 가입 이용 신청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들고 가는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했음을 증명이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이 뭐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등록증 4번 밑줄. 이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감증명서 가져와라 했거든. 인감증명서. 인감에 개업 공인중개사 표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옛날에 뻑하면 인감 가져오라 했거든. 법이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가입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해야 되니까 등록증 4번. 직원을 누굴 두었어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밑에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공인중개사 법안에서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제출은 여기밖에 없어요. 등록증 4번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4번은 없어요. 앞에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가져가요?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자격증 4번 들어가요? 소속 공인인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들어가던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등록 신청받은 분사무 설치 신고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다 확인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딱 유일하게 자격증 4번 가져는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지정 신청하니까? 국토부 장관은 확인 안 한다는 거야. 가져오라는 거지. 건방지력으로. 지가 좀 확인해주면 우리가 수월할 건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특이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된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정 신청 받고 보니까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되겠네. 넘겨보시면 지정 및 지정서 교부. 국토부 장관 밑줄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동그라미 이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거래정보사업처럼 뭐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며칠? 30일입니다. 30일. 지정서의 지정대장의 기잘사항이 뭔가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 10월달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나오는 것이 4번이에요. 운영 규정의 제정 및 승인 밑줄.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해줬죠. 그럼 지정을 받은 사람 이름이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 망은 가입자로부터 회비는 얼마 받고 어떻게 징수하겠다. 정보 제공 어떻게 하겠다. 는 내용에 적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 승인을 받아라. 국토부 장관인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입니다. 3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승인 받는다. 지정받기 전에 승인 받아봐야 뭐합니까? 지정이 안 돼버리면 헛방이니까 운영규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이 밑에 기업부터 미용까지 있죠.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이 뭐인가 그게 한번 나왔어요. 지문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T가 있나요?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맞죠? 그렇게 한 번 나왔으니까 난 10월달에 이것도 체크하시면 돼.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한 번 딱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 밑에 하단에 거래정보망의 설치 운영 밑줄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1년이죠. 운영 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이고 설치 운영해야 한다 나오면 1년. 괄호 채우기 문제입니다. 30일 지정받은 날 3월 지정받은 날 1년 그렇게. 옆에 페이지 거래정보 사업자 및 기업 공인인사 의무사항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 거래정보 사업자 밑줄. 그러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게 되는 거래정보 사업자 하는 일이 뭐인가? 뭘 하는 일이 뭐겠어 이 사람이? 정보 공개 주겠죠. 자기가 운영하는 컴퓨터 설비 확보하고 직원 한 명 두고 한 명 뒀죠. 그러면 가입은 500명 이상 가입시킨 거 아니에요. 방금 전속 중개 계약 넣었듯이 가입한 기업 공인인사가 물건을 확보됐는데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에 이거 물건 좀 띄워달라고 하겠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가입한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해달라고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야. 정보 공개는 핵심이야. 그래서 함정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의 뭐? 한하여 밑줄.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조사한 물건도 공개할 수 있다. 틀렸어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의무는 뭐다? 정보 공개다 기억하시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유일하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형벌 가해자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가장 핵심 업무인 정보 공개를 위반했다. 그 말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게 되면 지정 취소받을 수 있고 형벌이 얼마요? 1-1. 좀 이따가 제재는 다시 보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밑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에 정보를 공개하겠죠. 할 때 거짓 뒤에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밑줄 한 개 끊으시고 두 번째 망에 물건 공개했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동중개사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그 망에 올린 물건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망에 올린 그냥 둘 필요가 없잖아요.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올릴 때 망에 공개할 때도 누구한테 의뢰했듯이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의뢰해서 올렸듯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는 사실도 누구한테 통보해줘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부터 밑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개 업무와 관계가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망에 거짓으로 공개도 업무정지,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됐죠? 그래서 제재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장이니까 지정 취소 처분은 누가 하는가? 국장은 밑줄 뒤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절대 취소하고 임의 취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게 잘 나와요. 지정 취소를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6주째 다시 정리하겠지만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뭐 하라고? 청문 실시한 청문 동그라미. 청문을 해서 지정 취소하는데 예비가 딱 한 게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할 수 있네. 사망 해산이면 취소하는데 청문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청문할 사람이 없어. 사망해서 요단강 건너가고 있고 법인이 해산해가지고 대표자는 정신이 없다. 지금 회사가 망해가지고 사망 해산은 취소 사유인데 뭐 하지 않는다. 청문하지 않는다. 1번 부정 동그라미 2번 운영 3번 공개 디귿 네 번째 1년 다섯 번째 사망. 거기 암기사항이야.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그렇게 나중에 암기해요. 이번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나중에 정리하시고 넘겨보시고 3번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밑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정보를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게 되면 핵심을 위반했죠. 그때만 지정 취소. 저게 1-1.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나마나 정보망 관계는 다 중개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거짓으로 공개도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그래서 밑에 하단에 기출지문 분석처럼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 1년 하면 설치 운영 의무가 있죠.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절대 취소로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됐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30페이지. (130페이지) 1번 일반 중개계약 밑줄 하시고 옳은 것 동그라미. 몇 회 문제예요? 최고 문제다. 그죠?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맞아요? 틀렸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정해져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는 없다. 같은 취지로 3번 먼저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면 작성 의무가 없고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작성 의무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작성하는 경우에도 1번처럼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뭐이면 맞고 전속이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일반은 틀렸다. 2번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뒤에 다수의 나와야 되겠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하면 일반이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하여 나오면 뭐 전속이고. 4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예정 가격을 기재한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재한 중개대상물 위치 규모를 기재한 그 밖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는 어디면 맞고 전속이면 맞고 일반이면 틀렸다. 그 네 가지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 밑줄 하시고 틀린 것 1. 임대차 전속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계약 했다고 공시권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중개계약은 판례에서 민법상 뭐와 같다. 위임과 같다. 같은 내용은 성관주의 의무죠. 땡땡 성관주의 의무 적어보시고 2번에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땡땡 선관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 의무. 당연히 전속 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죠. 계약서 쓰라 그 말이죠. 그럼 계약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요? 중개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이죠. 두 사람은 서명 또는 동그라미 좀 더 정리하겠지만 서명 및 하면 안 돼요. 서명 또는 날이 난다. 4번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업무 처리상 통지는 문서로 한다. 얼마?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한다. 그죠?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 일반 동그라미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번의 기억 보세요. 개념 정의죠. 3번의 기억.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뭐 전속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용이 유사하니까 그럼 풀어보시고 넘겨보세요. 4번 문제는 지금 다 미웠기 때문에 4번의 박스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뒤에 운영규정 밑줄 운영규정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으라. 몇 월? 3월. 그죠? 그거 한 개만 배우신 거예요. 자, 거기 하시고 좀 쉬셨다가 옆에 133페이지 보시죠.